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를 맞이하는 제 아내 윤서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차분하고 온화한 여성입니다. 대학 시절에 만나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평온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생활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인과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윤서의 여동생 하나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해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계속 울고 있는 하나를 그냥 둘 수 없었던 윤서는 저에게 함께 살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물론 아내의 여동생이자 가족이기도 하니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게다가 윤서와 하나는 외모가 똑같은 쌍둥이라 하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마치 윤서가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를 집에 머물게 하기로 했고 우리 셋의 조금은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이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거실에 가면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와 깊이 관찰한 적이 없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있으면 순간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두 사람은 가끔 옷을 바꿔 입고 제가 알아차릴 수 있는지 시험하며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라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두 사람의 특징과 구별할 수 있는 힌트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서 아무리 작은 몸짓이나 표정의 습관도 똑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노력에도 한계를 느끼고 점점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는 물론 똑같은 두 사람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각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내 윤서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식물과 동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집 곳곳에는 윤서가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소중히 키운 관엽식물들이 늘어서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동생 하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언니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말하고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입니다. 옷차림에도 언니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매일 다른 코디네이트를 즐기는 면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파티걸로 지역에서도 유명했고 친구들에 둘러싸여 활기차게 지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윤서와 밝고 활발한 하나, 두 사람 모두 다른 매력을 가진 멋진 여성입니다. 하지만 쌍둥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있기에 저는 두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싶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야근이 계속되어 늦은 밤에 귀가했더니 거실에서 윤서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저질렀나 싶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티슈를 향해 손을 뻗어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여성이 윤서가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남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그때까지 조용히 훌쩍이고 있던 하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알아봤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묻는 하나에게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거의 다 맞았는데 티슈를 뽑을 때 윤서는 항상 5손가락으로 꽉 잡거든. 근데 지금은 3손가락으로 뽑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들의 얼굴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행동이나 습관을 관찰하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보다 더 주의 깊게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사소한 이유였기 때문에 우스워진 건지 하나는 여전히 눈물을 머금은 채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드디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냈어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결정을 피해왔지만 이제야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이 나왔나 봐요. 부끄러운 듯 미소 짓는 하나는 강한 척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그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사귀어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툼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으로 즐거운 추억과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의 깊이는 상상할 수 있지만 시련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녀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쌍둥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싸울 때마다 윤서와 사귈 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서에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열등감을 느끼고 윤서를 라이벌로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과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행복해 보이는 윤서가 부러웠어요. 하나는 무릎을 끌어안듯이 웅크리고 앉아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윤서와 하나는 각자 다른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녀들을 비교하며 상처 주는 발언을 하는 남자의 무신경함에 저는 속으로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말이 하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겼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그의 곁에 머물렀던 것은 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왠지 윤서와 거리가 생겼어요.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피한 거지만요. 예전에는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아서 무슨 일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하나는 쓸쓸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과거의 유대감을 떠올리는 듯한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 집에 온 것은 단순히 살 곳을 잃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윤서 곁에 있을 이유를 만들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해지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에 저는 그녀가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순수한 소녀를 지켜보는 듯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요.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바람맞고 하나는 분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윤서와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헤어진 남자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오히려 윤서와의 사이에 만들어버린 간극을 후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지금도 계속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찾아온 동생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겠죠. 라고 저는 부드럽게 하나에게 전했습니다. 하나에게는 다른 갈 곳도 있습니다. 처가는 꽤 부유하고 부모님도 건재하십니다. 집에 돌아가면 넓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데도 굳이 우리 아파트에 온 것은 윤서 곁에 있고 싶다는 강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윤서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기에 하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겠죠. 역시 윤서가 부러워요.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남편이 곁에 있으니까요. 라고 하나는 다시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는 그 깊은 유대감이 매우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강하게 맺어진 관계.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결속력은 틀림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싹트고 있던 신비로운 것일 것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침실로 향하자 윤서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그녀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평온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어딘가 이상한 감각이 가슴을 스쳐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잠들어 있다면 깨어 있을 때는 구분이 되어도 잠들어 있을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서의 뺨에 살며시 키스를 하자 그 따뜻함에 가슴이 가득 차며 조용히 그녀의 옆에 누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최근 윤서의 모습에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언제나처럼 변함없는 그녀지만 문제는 밤입니다. 윤서는 평소에 자신에서 적극적으로 부부 생활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움 때문인지 스스로 유혹하는 데에 약간 저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먼저 말을 걸거나 분위기를 만들도록 신경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서는 뭔가가 변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적극성으로 저를 요구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요구받는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이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유혹하는 듯 하다가도 평소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날 밤에는 자신감 넘치게 주도권을 잡기도 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녀의 변화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윤서의 변화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부부 관계에 새로운 감정이 싹튼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걸까요?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어. 머릿속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하나와 바뀐 건 아닐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니 이상했던 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익힌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예전에 했던 일을 잊어버린 것 같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어색하게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니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차이점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머리를 감싸지면서도 저는 확신을 얻기 위해 오늘도 모른 척하고 침실에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불안을 누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안고 누워있는데 잠시 후 잠옷을 갈아입은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윤서일까? 아니면 하나가 그녀로 변장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 긴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소한 몸짓에 의식을 집중하며 누구인지 가려내려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누워 살며시 등을 껴안아왔습니다. 그 팔의 온기가 전해지자 저는 무의식 중에 긴장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윤서일까? 아니면 하나일까? 그 확신을 얻기 위해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느끼고 얼굴을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저는 계속 관찰하면서 살며시 그녀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시작된 행위에 놀란 듯 했지만 저에게 몸을 맡기듯 기대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상반신이 드러났을 때 저는 그녀의 팔뚝에 시선을 고정하고 확인하듯 그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나? 그 말이 조용히 새어나오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당황한 기색이 얼굴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뚝에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점을 발견했고 그 순간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윤서가 아닌 하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하나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나는 황급히 셔츠를 걸치고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 뒤를 쫓아 거실로 향하자 그곳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앉아있는 하나를 조용히 위로하는 윤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가 하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어도 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계속 부정하려 했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조용히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제 의지와는 반대로 하나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이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나눠왔어요.
장난감도 옷도 때로는 친구들까지도 모든 걸 함께 공유하며 자랐죠. 윤서가 어딘가 서툰 말투로 열심히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에게서 떨어져 마치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나가 상처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 당신이 위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하나도 정말 기뻤어요. 당신의 따뜻함이 하나에게 전해져서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당신을 좋아하게 되어 부탁해 왔어요. 저도 하나의 일이라면 당신이 안아주는 것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윤서는 서툰 말로 열심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우애는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어쩌면 조금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자신 대신 남편이 안아주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윤서에게도 질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툴렀던 유혹을 스스로 시작하고 동생만큼 자신도 남편에게 원하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복잡한 감정에 저 역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발 윤서를 혼내지 말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필사적으로 언니를 감싸는 하나가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너희 둘은 외모도 행동도 매우 비슷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안게 된 것은 어쩌면 내 부주의였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너희를 탓하거나 화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겉모습이 아무리 비슷해도 내 마음속의 진정한 아내는 오직 윤서뿐이야.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오직 그녀뿐이라는 걸. 그 말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하나에게도 연민의 정이 있고 그녀의 마음에 공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안는다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서로를 바라본 후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함께 자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온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그들은 별개의 인간이며 서로 다른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유대감이 있어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달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그대로 거실로 향하던 중 현관 쪽을 보니 신발을 신으려는 하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 옆에는 큰 더플백과 여행 가방이 있었고 짐을 막 정리한 듯 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하나는 조금 놀란 듯 하면서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들켜버렸네요.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모로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말씀 덕분에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윤서 언니만 부러워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하나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이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별의 순간을 피하려는 모습이 그녀다운 것 같아 느껴졌습니다. 윤서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 질문에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는 너무 착해서 제가 떠난다는 걸 알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자책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윤서에게 말하지 않고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잠시 부모님 댁에서 쉬면서 새로운 삶을 천천히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하나가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연인에게 배신당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큰 소리로 울면서 윤서에게 매달렸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그녀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하나의 표정은 밝고 후련해 보이는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윤서를 잘 부탁드려요. 당신이라면 제대로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관문에 손을 댄 하나가 뒤돌아보지 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딘가 가볍고 힘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등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 행복해지길 바라. 그녀는 조금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등을 돌린 채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는 조용히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바깥 세상은 그녀의 새로운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